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3.8%가 내려갔어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데 내려갈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최근에 300만 대 테슬라 브랜드 자동차를 리콜을 시켰다라는 이슈와 함께 내렸고요.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시장적 하락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란 제재에 대한 대규모 발표, 이와 동시에 이제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에 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상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아래비 가게에서 천천히 저점과 고점을 반복해서 움직여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결국엔 제가 요런 자리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다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가를 올려주고 있다고요. 이건 1시간 분봉이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점 대비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건 중간에 휩수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휩수 하락.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이슈, 이번에 뭐 일정 지연, 옵티머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 때문에 단기적인 휩소 하락이 일어났지만은 그걸 빠르게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탄력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저가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를 물량에 대한 추가 기회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역으로 이렇게 좋은 주식을 공포로 물량을 줄이게 된다면 또 다른 곳에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종목에 일단 돈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도 보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방향을 볼 텐데 그거는 무조건 급등하는 애들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등하는 애들은 결국엔 또 아래로 수렴을 해요. 위아래로 계속 수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아래 구간에 또 손절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대부분 매매가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지 지금 이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만 하구나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적으로 반도체가 가야 되는지 뭐 2차 전지가 가야 되는지 뭐 이건 옛날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별 주식에 대한 내용, 일정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간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설명을 자주 드렸던 부분이에요. 차량 한 대당 1년에 거의 5천에서 6천만 원을 벌어주는 이 자동적인 기계가 결국에는 출시가 곧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무조건 인프라를 한번 차지하면은 거기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매출 파이가 현재 매출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튀어줄 볼륨감이 있다. 제가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번 기점으로 해서 기회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중요한 인사이트 부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자료, 내용 정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남겨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시장부터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굉장히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 일정으로 우리가 체크되고 있는데 숫자 자체보다는 지금 기대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자체 가이던스가 2분기 매출이 910달러였고 월가 컨센서는 약 91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EPS 2.07달러 수준이에요. 문제는 최근 5번의 실적 발표 중에 4번이나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기대가 이미 극한까지 반영되어 있어서 잘 나와도 압도적으로 안 나오면 하락이라는 비대칭적 구조인 거죠. 폴리마켓에서는 어닝 비트 확률을 95%로 보고 있을 정도라 비트 자체는 뉴스가 아니고 3분기 가이던스와 블랙의 램프업 코멘트가 진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를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캐펙스라고 하죠. 인프라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알파벳, 테슬라 같은 번진 캐펙스 과잉 우려가 오픈 AI 손실 확대까지 겹친 상황에서요.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한다라는 신호는 주느냐가 기술적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말 독보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가격 인상을 또 한 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품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이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대로 결국에는 고객한테 또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려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장 국면이 있는지, 마진 코멘트 부분에서 여기서 마진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굉장히 특별하죠. 연준 의장이 바뀐 해 첫 해라는 점입니다. 케빈 러시가 26년 5월 파월 이후로 취임했고 8월 28일 날에 금요일 날 의장으로서 첫 잭슨홀 기조 연설을 해요. 9월 16일 날에 FOMC 딱 3주를 앞둔 시점이고, 시장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고 이게 언제 되느냐가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도 있네라는 국면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에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조금이라도 부각이 된다라면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엄청난 시장에서 상승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방향의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 대폭 확대가 진행됐죠. 근데 시장 반응은 역설적이에요. 사상 최근 제재가 발표됐는데도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확전이 아니라 출구 전략으로 읽었기 때문인데, 베센트는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즉시 발동이 아닌 경고 후 제재 구조라 협상 지렛대 성격이 강하다는 방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정말 많이 어지럽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 내용으로 남겨놨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로 보시면은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우리가 이슈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9월 24일 행사가 열릴 네바다 위치한 테슬라의 새로운 세미트럭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이전 2022년 차량 인도 행사가 열렸던 소규모 시험 생산 라인과는 다르고 훨씬 더 커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완전 가동 시에 이 새로운 공장에서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만큼의 확장, 생산 능력, 빠르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이제 사실은 트럭 부분에서의 테슬라의 브랜드 입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제 전기차 트럭으로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브랜드 입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력을 지금 전기차 트럭 기사분들은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는 세미트럭을 선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시장에서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 기술력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록이 3,000개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타링크를 매주 키트 배송하는 것 외에도 하루에 15,000여 건 이상의 고객 지원 판매를 전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그록이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생산성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와 함께 생산력 증대, 당연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결국엔 이런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이 테슬라에도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락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 중국에서 300만 대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옛날부터 중간중간에 해왔던 일이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을 중간중간 한번 기강을 잡기 위해서 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브랜드 신뢰도가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대부분 소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은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브랜드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과하게 하락한다라면은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날마다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정말 유의미하게 내 자산군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목을 찾는 걸 떠나서요, 이걸 잡고 나서 어디까지 끌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0달러에 사가지고 지금 800달러, 1000달러 구간까지도 충분히 홀딩하면서 먹었고요. 최고가는 2000달러, 최근 고가까지도 충분히 먹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비중도가 좀 각자 약간 다르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거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매수 체크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종목들, 그래야지만은 최소 못해도 3배는 먹는 거고요. 최대 10배러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배거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체크 포인트들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세부적인 자료 또한 별도의 단체방에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들 하셔가지고 무료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로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이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의미한 구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짧게 먹는 구간도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길게 본다라면은 다른 종목들도 지금 좀 더 폭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영역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나만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종목 선정과 이 밸류 볼륨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꾸준하게 병행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자산군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차근차근히 원칙을 저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잠깐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종목을 봐야 할 때 핵심 필터링을 어느 정도 내가 기준점을 두고 정리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심리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재료에 팍 꽂혀서 와,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천하게 이런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두고 나서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요, 순간적인 그런 심리, 마인드 컨트롤에 밀려가지고 내가 우발적인 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제가 핵심 선정 기준 5가지를 뽑으면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은 보다 더 확실한 종목 선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결국엔 역시 종목이 옵니다. 중요한 핵심 근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단기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이게 1기에서 뭐 2기방, 이제 3기방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기수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단기간 며칠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장기간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제가 20개 정도 드리면 1개 정도 손실이 날 거예요. 왜냐, 그만큼의 확실한 주도 섹터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네,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가 나옵니다. 실시간 최신 대응 자료 이런 거 받아보시면서 제가 새벽 때 이제 그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겠고요. 지금 템베고 세 종목 자료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장기적인 투자도 잘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투자만 올인을 하다 보면요, 위로 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아래로 갈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자,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메꿔주는 게 장기 트레이딩 매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신청하시면서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히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최신 대응 자료들 지금 2기, 3기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로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